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국적법 이거를 어제 개정하는 문제는 네. 보통 일이 아니다. 그쵸. 왜냐하면은 네. 한 나라의 인구 구성을 완전히 바꾸는 그쵸.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민자의 나라를 만들 거면 이거는 국민투표를 통해서 나라의 방향을 정확히 정해야 되는 일이다. 그렇죠. 저희가 굉장히 중대하다. 헌법과 관련된 겁니다. 맞습니다. 국가와 국민과 영토에 관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헌법에 관한 거기 때문에 뭐 국민 투표를 붙이든지 예. 그 국적과 관련된데 관계되지 않은 전체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되는데 네. 마치 어떤 불편함이 있는데 마치 조금 이렇게 어떤 제도 개선하는 것처럼 예. 국적법을 바꾸고 있는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그래서 어저께 마침 이제 국적법 관련 공청회가 열렸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또 열받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이슈 포청천 독자분들 중에는 네. 직접 들어가서 보시고 맞아요. 댓글도 다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어저께 그제 국민청원이 드디어 20만을 넘었죠. 저희들이 조금 도움이 됐더라면 좀 참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공청회 한번 좀 뜯어볼게요. 공청회라고 하는 거는 되게 왜 합니까? 자, 뜨거운 이슈일 경우에 공청회를 하는 건 찬성하는 쪽, 네. 반대하는 쪽. 그쵸. 아, 찬성은 이런 논리로 하는데 이런 반대, 이런 우려가 있구나를 듣기 위해서 하는 공청회잖아요. 되게 공청회는 상식적으로 그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어제 공청회는 그것과는 상관이 없었다 하는 게 정말로 네. 전체를 본 분들의 평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도 이제 법조, 그러니까 국적법이고 이게 왜 그러니까 법무부 박범계 장관이 네. 이제 발의자였거든요. 예. 그래서 법무부 주도로 이제 공청회가 열렸고 많은 이제 법조 담당 기자들이 이제 공청회를 이제 유튜브로 봤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공청회가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못 열리고 유튜브를 통해 중계를 했고 네. 여러분들도 지금 들어가면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실시간 중계되는 상황을 본 많은 기자들이 야 이거는 공청회가 제대로 된 게 아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반대하는 지금 왜냐하면은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넘을 정도라면 네. 이 법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반대 의견이 전혀 소개가 되지 않았고 심지어 이제 패널로 소개받은 분들도 일방적으로 이 법은 필요한 법이다. 지금 개정해야 그렇죠. 된다라는 찬성적 입장만, 예. 법무부 입장만 일반적으로 대변을 했다라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 요 부분에서 가장 열심히 이제 발언을 한 분이 박정혜 법률사무소 허브 변호사인데, 네. 자 박정혜 변호사 지금 사진이 이력 나오고 한번 있습니다. 볼까요? 네. 예. 자 박정혜 변호사는 말이죠. 부산대 졸업,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졸업. 인문대학원에서도 기독교학을 해서 그러니까 결국 종교학으로 박사 과정까지를 받았고 그다음에 41회 사법시험을 사법시험이 받고 상당히 늦게 되셨네요. 예. 그러다 이제 저런 패턴이었는데 저 박정희 변호사의 이력을 살펴보면 지금은 베스트는 아니고 베스트는 과거에 이제 그 법무법인이었는데 이 양반은 주로 과거 이력을 보니까 한국 기업이 해외에 나가는 거 이거를 초기에는 저 베스트 법무법인일 때 많이 했었어요. 예. 그래서 베트남 진출 어떻게 하나 이렇게 법률적인 조언을 하는 이런 일들이었는데 지금 이제 진출을 할 만한 데들은 예. 상당히 했나 봐. 예.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는 사람을 들여오는 일. 아, 그래서 이제 이민자들을 도와주는 예. 그런 일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 분이고 예. 주로 과거에도 이제 호주제 폐지라든가 예. 그 이화여대 출신의 여성 변호사들이 주로 이제 그런 문제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저도 조금 네. 기사 검색을 해봤는데요. 네. 이제 어저께 참석하신 분들이 보면은 예.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분이 네. 이제 그 법대 교수로서 일종의 좌장처럼 그 사회 역할을 하셨고 예. 라희문 성결대 교수, 김상겸 동국대 교수, 그리고 박정혜 변호사, 강성식 변호사, 예. 그리고 그 김재천 어, 화교협회 사무국장 사무국장. 이렇게 나왔어요. 예. 근데 이분도 사실 화교니까 중국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국적법에서 그 국내 영주권 3년을 가진 사람들의 자녀에게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주는 법안이 발효됐을 때 그 네. 혜택을 받는 95%가 중국인들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이해관계에 밀접하신 분인데 그냥 화교협회 사무국장, 화교협회라고만 소개가 어저께 돼 있었는데 실제 화교협회 이름이 한성화교협회예요. 한성화교협회. 저는 이 예. 이름이 별로 여기에 이제 여전히 중국 사람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관점인데요. 한청이라고 중국말로 발음한 한성은 서울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중국식으로 조선시대부터. 네.
그러니까 여전히 그거를 이제 오세훈 시장이나 이때인데 그걸 한청이라고 한국 코리아의 수도를 한청이라 부르지 마라. 네. 우리는 서울이다. 예. 해서 중국말로 수어을이라는 발음까지 했는데도 여전히 이 사람들은 한성화교협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김재천 한성화교협회 사무국장 얘기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진행하는 게 이 법이다. 예. 민족주의적 관점에서만 봐선 안 된다. 이런 네. 주장을 했는데 이게 누구 주장? 법무부 주장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이 법을 발의를 하고 공청회를 했는데 그 수혜자인 사람이 패널로 나오고 또 그 국적 취득 대상을 상대로 법률 서비스를 하고 있는 변호사가 나오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그 그렇죠. 패턴으로 해서 네. 지금 공청회를 열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화면에서 나오는 거는 뭐다? 이 법은 그러니까 찬성 반대,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세부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논의로만 가버리는 거예요. 찬성을 그렇습니다. 전제로 해서. 네. 어제 공청회 같은 경우 유튜브 생중계 될 때 보면은 네. 거기서 이렇게 찬성 발언하고 있고 실시간 댓글 창에는 막 X자 반대 해서 네. 정말 여러 같이 이제 네. 실시간 댓글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법무부에서 그렇게 얘기하겠다. 우리는 반대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저게 실시간 지금 댓글로. 지금 저희가 하는 게 나오네요. 장난하냐 지금 반대 절대 반대 이렇게 지금 저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도 공산당 표심 달라 합니까? 여기가 중국이냐? 예. 조선족과 중국이 얼마나 빚을 졌으면 반대. 조선족 표주면 좋은 점 민주당 표밭 와 통계 조작 작년하냐 지금 반대요. 그게 반대. 2시간 내내 저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좀 정부가 네. 이런 민심이 이렇다는 것을 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 자리에서 발언은 안 하셨는데 제가 별도로 네. 그 법률 전문가들한테 네. 여쭤봤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한국 내 영주권자 자녀들한테 국적을 네. 주는 문제. 네. 이게 그러니까 부모 중 한 명만 있어도 그렇죠. 거기서 자녀를 낳으면 예, 바로 우리나라 영주권자가 맞습니다. 국적을 주는 거죠, 국적을. 예. 참 선진국 되고 싶은가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유럽의 선진국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는 추세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민자들 사이에서 한국 사람들은 워낙 출생률이 작으니까 네. 결혼을 안 하고 결혼해도 아이를 낳는 부분이 작으니까 1 이하로 지금 출생률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민자들이 아이를 많이 낳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민족들이 우리나라 인구 구성비를 많이 차지하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이게 호혜주의를 하래요. 그러니까 내가 너 하나 주면 예, 너도 너도 우리 나 하나 준다. 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국이면은 우리는 네. 중국이 만약에 예.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서 뭐 국적 사업하는 사람 있을 취득하고.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자녀를 낳으면 중국 국적을 줄 수 있느냐? 네. 절대 안 된대요. 네. 중국은 복수 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은 하나도 허용해 줄 생각도 없고 해 주지도 않는데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해줄 이유가 없는 없다. 거예요. 예. 그 바로 대표적인 게 영주권자들한테 투표권 준 거 아닙니까? 그 투표권을 노무현 정부 때 줬는데 그때도 열린 지금의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여당이었죠. 네. 그때 야당을 설득했던 논리가 예. 제일 한국인들이 예. 그렇게 오랫동안 살고 있는데도 예. 그 일본에서 2등 국민 취급받으면서 투표권 행사 못 하는데 네.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런 네. 선진적인 제도를 도입하면 일본도 따라올 수 있다는 있다. 그런 어. 논리까지 돼서 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없고 우리만 그냥 지자체 선거할 때마다 이제 중국인들 표심까지 신경 써야 되는 맞아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렸는데 이번에는 또 다시 이제 이 국적법 가지고 그 자녀들까지 이렇게 되는데요. 일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 이중국적 가지고 있다가 뭐 우리 국민들 늘리면 좋지. 그리고 나중에 한국이 더 좋은 나라니까 선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순진한 말씀들을 하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국인들이 전 세계 화교 역사가 100년이 넘었잖아요. 네. 중국인들은 전 세계 어디에 가 있어도요. 자기들이 중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안 버려요. 절대 안 버립니다. 근데 왜 우리가 먼저 이렇게 왜 해줍니까? 참 힘들어지네. 그다음에 저는 이거를 또 제외 공간들한테 예. 막 엄청나게 예. 보이잖아요. 그거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 화면 하나 보여드릴까요? 저 공청회를 한다는 게 우리나라 국민들은 모르는데 오히려 외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 엄청나게 많이 그러니까 이게 저거 다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일일이 사람이 그러니까 올리는 거죠. 제외 공간에 쫙 뿌린 거지.
예, 그래서- 이건 이제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 예, 다음 보라고. 화면을 보시면은요. 그다음에 또 나옵니다. 아, 이건 핀란드. 예. 핀란드 대사관, 시카고 총영사관, 예. 뭐 또 뭐 어디 갔으면 주 시애틀 총영사관,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저게 페이스북마다 그 저기 우리나라 제외 공간들 예. 이 운영하는 페이스북마다 다 올라왔어요. 맞아요. 국적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하니까 열심히 들어와서 보시라고. 어제 신동훈 차장이 자료를 이렇게 올려줬는데 정말 그 사진이 정말 주유소 미터기 올라올지 그리고 올라왔거든요. 실수로. 근데 그게 뭐냐? 예. 왜 그럼 저렇게 알리고 있냐? 이게 바로 여러분 유승준 씨 아시죠? 유승준 씨가 그 한국에 와서 활동을 하다가 군대 갈 영장 나오니까 미국으로 훌렁 넘어가고 네. 미국 국적, 한국 국적 저 포기하고 포기. 나서 네. 지금 20년 넘게 지금 한국에 못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 법안 또 개정안 중에 뭐가 국적법 개정안 법률 개정안 중에 뭐가 있냐면 네. 유승준을 허락하라. 간단히 말하면 네. 말하면 또 몇 개의 단계는 있지만 예. 간단히 말하면 유승준 양산법이 또 그 안에 쫙 들어 있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러니까 법률 개정안 중에 지금 예. 우리가 이제 국내에 있는 예. 외국인 영주권자들에게 자녀에게 네. 우리나라 국적을 쉽게 네. 주는 그게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 나가 있을 때 네. 자녀를 놓았단 말이에요. 그 자녀들이 이제 우리는 속인주니까 한국인인 거예요. 예. 그 애들은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예. 그리고 한국에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네. 자 그럼 걔들이 우리나라 병역법 때문에 너무 불편해요. 예. 그러니까 걔네들은 지금 법은 어떠냐면은 그 사람들은 18세 3개월까지 네. 18세 3개월이 되기 전까지 그 국적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한국을 선택하면은 군대를 가야 되고 네. 한국을 선택하지 않으면은 한국 국적을 예. 버리는 거죠. 예. 그런데 18세 3개월을 넘겨버리면 네. 병역 의무가 발생을 해버려요. 그렇죠. 발생을 해버리면은 그 병역 의무를 이행을 하지 않으면 네. 38세까지는 한국에 못 들어오죠. 못 들어옵니다. 예. 왜? 한국 국적을 못 버리기 때문에 네. 그 이탈시키지 않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 한국에 들어오면은 이제 병역 이탈 의무. 의무를 그 병역 의무를 지지 않는 일종의 그런 위법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쉽게 없애요. 병역 병역 기피자가 기피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불편하니까 우리나라 병역 쉽게 없애게 좀 예.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예. 건데 그러니까 병역 기피자를 굉장히 편하게 해주는 편하게 해주는 거죠. 예. 예. 병역 기피 우대법? 예. 그러니까 외국인은 우리나라 국적 갖기 쉽게 해주고 네. 해외에 있는 한인의 어떤 자녀들은 물론 이제 한국과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적을 버리기 쉽게 해주고 따지자면 그러네요. 네. 외국인은 한국 국적 쉽게, 한국인 자녀는 한국 국적 버리기 쉽게. 그러니까 이 법이 이번 개정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뭐 물론 논의는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생활에 불편도 있고 하니까.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페이스북에서 이제 여론을 보기 위해서 국적법 공청회를 딱 검색어를 넣었는데 저런 세네갈 대사관, 뭐 앵크리지 대사관, 뭐 뉴질랜드 대사관부터 그 다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는 엄청나게 홍보를 한 겁니다. 자, 좋아할 것 같은 사람한테는 미친 듯이 날리고 그렇죠. 네. 와서 열심히 네. 유튜브로 공청회 보세요. 근데 네. 여러분 국내에서 지금 이거 우리 공청회 한다는 거 아셨어요? 이렇게 열심히 홍보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네. 국내에서는 그냥 없는 것처럼 아이고 참 그냥 모르는 척 슬그머니 공청회 네. 했다. 이것만 하고 넘어가고 그렇지. 이렇게 이 심사가 보이는 거예요. 네. 공청회는 또 찬성하는 인물들, 그렇죠. 이해 당사자들만 모아서 모아가지고. 이익을 보는 사람만 모아서 패널로 앉혀놓고. 예. 저는 그게 참 예, 요런 얄팍한, 예, 요런 얄팍한 얄팍한 짓을 하는 요런 것들이 정말로 이거는 감시가 엄청나게 필요한 건데 언론은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저는 묻고 싶은 건 그러면 어제 예. 야당 의원들은 뭐 했나요? 얼마나 감시했을까요? 저는 정말 이 부분에서 굉장히 우리는 정말 왜 우리가 표를 주시는 분들이 왜 보수당에 표를 줄까요?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를 구현해 달라고 표를 주고 있는데 그렇죠. 이 양반들 지금 세금으로 세비 받으면서 이거 잘 하고 있나요?
아우 또 열이 확 받네. 오늘 왜 이렇게 열받지? 오늘 열받지 말고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좀 차분하게. 뭐 공청회는 뭐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제대로 하자고요. 그렇죠. 제대로. 네. 이렇게 얄팍하게 국민들한테는 속여가면서 예. 자기네한테 찬성표 줄 사람들은 다 끌어모아서 하는 공청회. 이거 하고 나서 나중에 공청회 했냐 물어보면 당신들 의견 수렴했냐 물어보면 저희 다 했는데요. 온라인으로 자료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진짜 저는 곤란하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아까 우리 방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말 바뀌는 네. 거 말씀하셨는데요. 이 아까 우리 잠깐 지나갔었는데 전 국민의 80%가 찬성한다는 내용이 어저께 공청회에 나왔었어요. 네. 국적법 개정에. 네. 근데 여러분 이런 저는 그 80% 내용을 찾아보기 위해서 도대체 무슨 질문이었는지 네. 찾아보려고 뒤져봤는데요. 네. 찾을 수가 없어요. 네. 어떤 내용으로 설문을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근데 찾아보면은 지금 저기 화면에 나오는데 국민의 네. 약 80%가 긍정적인 의견에서 네. 2019년 4월에서 8월까지. 네. 그럼 자, 언론이 제대로 감시를 했을까? 네. 2019년 5월에 매일경제를 비롯하여 몇몇 신문에서 예. 저 기사가 나옵니다. 예. 정부가 국적 제도를 바꾸려고 한다. 음. 라고 하면서 설문조사를 여론조사 용역을 줬다. 네. 그러면서 정부가 그 해외 제외 영주권자들 국적을 얻기 쉽게 해준다라는 것이 알려졌다 이렇게 보도를 하니까 법무부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 그런 계획 없다라고 했어요. 아, 그때 그런 계획 없다라고 해놓고는 지금은 그때 조사했다면서 저렇게 떡하니 내놓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거 또 정말. 말 바꾸는 거예요. 여기 에어컨 좀 세게 틀어주세요. 진짜 너무 아니 저도 지금 사실, 땀이 진짜 많이 납니다. 아니 이제 열을 받는 거는 좋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열을 받으면 감정이 이게 세지기 때문에 차분한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에어컨을 세게 틀고 정신을 차려서 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차근차근 이제 해나간다 하는 이제 결심을 하는데